한국 소비자 원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전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그 사이버 감시단 위탁 사업 관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계약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반복적인 업무니까 일면 이해는 되는 바는 있습니다. 저는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게 결국은 인터넷 쇼핑몰이 혹시 우리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있느냐, 이거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시 모니터링하는 걸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원장님?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 한 업무 내용을 보면은 2013년의 경우 말이죠. 6월 12일부터 8월 19일까지 2달 동안만 그동안에 4차례 모니터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게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5월 달에 계약을 해도 되고 4월 달에 계약을 해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이것은 1월부터 늘 누군가가 인터넷 쇼핑몰을 모니터링해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평상시에도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제 중점으로 또 할 때는 또 그렇게 몇 번에 나눠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걸 한번 가서 체크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한답니다. 실제로는 늘상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위반 업체들에 대한 재모니터링. 옛날에 이게 딱 찍힌 업체에 대해서 재모니터링 하거나 또는 이제 불량 사이트 갖고 있는 지적된 사이트들을 업데이트하는 역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서 소비자 피해가 있을 것을 예방하는 게 원래 취지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지적이니까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셔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보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해외 직접 구매 이게 지금 굉장히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소비자 우리 보건에서는 여기 대해서 어떤 입장과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FTA가 한미가 이제 타결되고 난 뒤에 직구 피해도 늘고 건수도 늘었습니다. 늘어가지고 저희 원에서는 이제 올해 초에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피해 예방 주의보를 낸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라든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올 7월 초에 그 해외 직구에 관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이제 마련해서 소비자에게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가칭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해외 구매자를 위해 가지고 지원 센터를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내년에 한다는 거죠? 내년 초에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좀 보완책을 좀 만들어서 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앉으십시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네. 요새 하도 문제가 심각해서 당장 이제 피해본 소비자들이 신고를 합니다. 해외 직구몰 같은 경우에. 근데 해외 직구 경우에는 반품도 안 받아주고 이렇더라도 청약 처리할 실효성이 없어갖고 외국인 사이트다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신고가 들어온 데 같으면은 즉시 소비자들이 알게끔 지금 소보건에서 만들겠다는 이런 센터 같은 데다가 올려갖고 일종의 블랙리스트 같이. 네. 잘못하면 또 이제 자칫 상대방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니까 객관적인 사실 근거를 해갖고 이렇게 이런 사이트들은 반품 안 해준다, 반품 안 해준다 이런 걸 소비자한테 즉시 알리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한테 잘 됐네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소비자 소송 지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 1억 예산을 주어서 이게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피해 소비자를 모집하는 내용을 좀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좀 보니까 2012년도에도 요 5건 2천만 원씩 지원하고 또 금년에도 2013년도에도 4건을 지원했는데 이게 물론 이제 취지를 이 보문이 이해는 됩니다만은 이게 한 건당 2천만 원씩 지원했는데 소송가액이 말이죠 540만 원
1200만 원, 200만 원, 또 금년도에 보면 446만 원, 799만 원, 117만 원. 물론 큰 것도 몇 건 있어요. 2억 9천짜리도 있고 1억 7천짜리도 있는데 몇백만 원 소송하는데 2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일부는 뭐 소송거의 큰 것도 있는데 또 적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 모집을 한 결과 네. 몇 명 안 모이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 된것 2천만 원을 줄 때 뭐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소송가액이 얼마가 되고 몇 명이 되면 하겠다는데 예를 들면 뭐 440만 원, 790만 원, 110만 원, 문제가 좀 2천만 원 있- 네. 논아주는 게 낫지. 이건 뭐 꼭 이길 일이라는 보장도 없는데 뭐 제가 답답해서 하는 말씀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하는 기준을 좀 더 아직은 물론 이제 이런 소송의 예를 좀 더 촉진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의 사업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2천만 원 지원해서 소송가액이 몇백만 원이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예, 알겠습니다. 이게 2012년에 아마 재작년에 시작한 네. 사업이라서 아마 작년까지는 조금 좀 정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챙겨봐 주세요. 그러시고 우리 캠코 사장님 나오셨어요? 네, 네. 마이크 좀 주세요. 자, 이제 선박 펀드 이게 네, 네. 금년 말에 마감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보시고 이 해운업계에 대해서 이 어떻게 회수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해운업계가 조금 국제적으로 보면은 좀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지금 구조조정기금이 금년 말까지 정리를 하도록 지금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정부에서 또 다른 어떤 시그널이 없으면 일단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는 거? 내가 파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회사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죠. 네. 예, 저희가 33척을 사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걸 다시 회사한테 돌려주고 또 돈을 받아서 구조조정기금으로 다시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당초 계약 조건이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업계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할 능력이 지금 보입니까? 충분히 업계가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네. 그 돈을 못 갚을 상황까지는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 회수하는데 문제는 전혀 없네요. 네, 지금으로서는 그래 보입니다. 우리 금융위 부위원장님, 네. 정부 정책은 뭐예요? 어떤 거에 관한 선박펀드 지금 캠코 사장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33척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32척은 올해 안까지 매도자가 다시 매수하는 데 이상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한 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원 매도자가 다시 매수해가지 못한다 그런다면은 제3자 매각 등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상재 의원님 어저께 제가 발음이 시원찮았는데 전북 전주시 완산을 맞죠? 네, 존경하는 이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